와 식당, 작은 상점 등이 있는 이곳은 프랑스 남서부 닥스의 알츠하이머 노인 마을입니다. 기존의 노인 요양치료시설과는 달리 평균 나이 79살의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각자의 주거 공간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며 동시에 보호를 받는데요. Aujourd'hui, à savoir aller faire ses courses, échanger avec les voisins, discuter, aller à la médiathèque, avoir accès à tous les services que l'on peut retrouver dans la vie de tous les jours. 의료진과 생활도우미 240여 명이 이곳 주민 Toujours quelqu'un avec qui ou discuter ou quelqu'un qui lui répond, qui donc lui apporte un apaisement. Et en effet, ça a pour conséquence d'abaisser les traitements. 정부와 지자체 기금으로 조성된 이 마을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노인 환자들이 자유와 존엄성을 유지하며 세상과 단절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라고 마을 책임자는 강조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어제 원주 삼육중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과 교직원 등이 코로나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삼육중학교 학생 117명과 교직원 61명 등 모두 178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 48명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코로나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서 강원도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2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이번 주 안에 도내 초중고 학생에게 1인당 3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15만 2천여 명이며 지원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나 강원상품권입니다. 유치원생은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춘천 시내버스의 주주인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주주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버스회사 내부의 갈등과 경영난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러다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서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출범한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 당시 춘천 시내버스 운영을 맡던 대동대한운수가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자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설립 3년 만에 대주주의 지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춘천시와 시내버스 대표이사,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에 자신들의 회사 지분을 다 넘기겠다는 겁니다. 노조도 저희를 갖다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버스 회사의 대표이사도 또 저희 협동조합의 경영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깨끗하게 저희가 물러나는 것이 맞다라고. 이에 대해 춘천 시내버스 노동조합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구성도 되지 않은 협의체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주고 답이 없으면 임의대로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행태입니까? 버스회사 경영진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효율적으로 인원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제시하고 명단을 선별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히 밟아가야죠. 공론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할 겁니다. 녹색조합이 대주주이긴 하지만 버스회사의 재정 지원은 안 하고 있어 당장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춘천시와 버스회사 경영진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강원도 내 읍면동의 3분의 2가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도내 농촌 지역 가운데 충천 남면과 북산면, 원주 불온면, 강릉 왕산면 등 8개 시군 13개면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강원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원은 국토와 강원도 내 시군 간 불균형 발전이 근본 원인이라며 균형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춘천교육대학은 이달 26일까지, 나머지 4년제 대학은 대부분 이달 28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9곳의 수시 모집 인원은 13,000여 명입니다. 전문대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1차 모집이 다음 달 13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며 강원도 내 8개 전문대의 수시 모집 인원은 4,900여 명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5개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5개 영업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대진의 빈터와 테라스 등으로 5개 영업을 원하는 업소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야외에서 요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고정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영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가 촬영장 건립을 위해 올해 11월 2일까지 설계 제안을 공모합니다. 설계 당선작이 결정되면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2년에 촬영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춘천 촬영장은 야외 촬영장과 실내 스튜디오, 분장실 등을 갖춘 2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학공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화만 걸면 출입이 확인되는 간편전화 체크인을 운영합니다. 간편전화 체크인은 매장 입구에서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방문 시각이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에 삭제되며 통화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횡성군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제1기 외로움 공감단 베프로 활동한 주민 100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합니다. 공감단 베프는 외로운 홀몸 노인의 말벗이 돼주거나 건강을 챙겨주는 등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계획 수립을 담당합니다. 베프로 선정되면 6주 동안 12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활동을 시작합니다. 홍천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광지 음악 공연 계획을 잠정 중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봉산 유원지와 무궁화공원 등 홍천의 관광지 8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소규모 음악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공연 재개 시기는 코로나 사태 추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늘 동해안과 산지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밤부터는 산지와 일부 영동 지역에 호위비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이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면 내륙 지역 쪽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챙기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하게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기온이 올라도 대체로 흐리겠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잠시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21도에서 24도 선으로 예상됩니다. 정선과 인제 21도, 평창은 22도가 되겠고요. 그 밖에 춘천과 화천, 홍천은 23도, 횡성은 24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최고 4m까지 일겠는데요. 여기에 해상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량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던